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연기를 하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도 안 찍어줘. 이것 때문에 무대 연기, 카메라 연기가 다르다가 되는 이유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연기라는 거는 세 가지 트라이앵글 뭘까요? 주체, 표현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의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객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더라. 그래서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되는 건데 객체의 첫 번째가 관객입니다. 관객. 연기는 관객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라고 국어 사전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는 쌩까고 그냥 혼자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이 무조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상대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 배우. 이 상대 배우라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비물체까지. 그런 상대 배우.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연결시켜서 하는 게 연기의 이제 아까 내적 성립이에요. 실제 배우가 표현하면서 안으로 뭘 해야 되는지. 외적 성립이 이거입니다. 바로 메커니즘. 레디 액션. 이렇게 사실 이제 좋은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저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 이런 어떤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되죠. 근데 방금 전에 메커니즘에서 끝났잖아요.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했던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예요. 이 메커니즘,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카메라 연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무대 연기에 메커니즘이 있다. 두 개 다른 거야. 왜 다른데요? 다른 거라고. 왜? 다르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다르다는 거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 다르고 어떤 게 어떻게 다르고 실질적으로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카메라는 사이즈에 맞게 연기해야 된다. 사이즈가 타이트하면 작게 하고 넓으면 크게 해라. 그건 무슨 이건 진짜 욕을 해야 돼요. 개소리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사이즈 바꿨어요. 크게 해주세요. 네! 갑자기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자체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한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리는 연기 메커니즘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린 배우기 때문에. 연출의 메커니즘 필요 없어요. 편집의 메커니즘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것들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이걸 잘 듣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내가 그럼 한번 찍어보고 편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데 빠져요. 저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CF 감독이 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CF 감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왜냐면 그렇게 출발했었거든요. 연기를 잘하려면은 연출의 의도를 잘 파악하래요. 그래서 연출이구나. 연출 공부를 막 했어. 연출 공부하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하래요. 작가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영상물을 하고 싶은 거잖아. 영화도 하고 싶고 드라마도 하고 싶어요. 그럼 완성이 된 거야 갑자기. 내가 나를 아무도 안 써주니까 내가 작품을 만들면은 되는 거 아니야?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구나. 그때부터 이게 영화에 매진을 합니다. 근데 함정이 있었죠. 영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을 몰랐던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진짜 그냥 찍으면 되는 줄 알았지 나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영화 하시는 분들 들으면 이제 진짜 죽이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하나만 주어진다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어떤 망언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어떤 조명과 그리고 동시 녹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뭐 이제 미리수 개념도 몰라요. 그냥 중 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타이트는 그런 거다 원래. 근데 왜 느낌이 다르냐. 이게 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파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공부의 연속이 돼요. 사실 카메라를 이해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였구나. 카메라 막 파요. 50mm는 이런 거고 35mm는 이런 거고 막 파고 들어가요. 느낌이 달라지는구나. 화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이상한 데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카메라 공부됐어요. 찍어보자. 막 찍었어. 이거 오디오가 엉망인 거야,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그래서 녹음기를 또 공부를 해요. 이게 타스킴이라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산으로 가서 CF 감독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메커니즘, 연기 자체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연기 메커니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연기가 뭐냐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성립이 돼야 돼요. 연기를 하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도 안 찍어줘. 이것 때문에 무대 연기, 카메라 연기가 다르다가 되는 이유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연기라는 거는 세 가지 트라이앵글 뭘까요? 주체, 표현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의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객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더라.
그래서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되는 건데 객체의 첫 번째가 관객입니다. 관객. 연기는 관객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라고 국어 사전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는 쌩까고 그냥 혼자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이 무조건 있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상대 배우가 있어야 되겠죠. 상대 배우. 이 상대 배우라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포함될 수 있어요. 비물체까지. 그런 상대 배우.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연결시켜서 하는 게 연기의 이제 아까 내적 성립이에요. 실제 배우가 표현하면서 안으로 뭘 해야 되는지. 외적 성립이 이거입니다. 바로 메커니즘.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실제 무대 카메라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편해요. 자, 무대 연기는 누구를 설득하면 돼요? 관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눈앞에 있는 관객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천만 관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온 50명을 설득하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관객을 설득하면 돼요. 누구랑 같이 설득할까요? 내 옆에 있는 동료 배우들. 상대 배우. 그쵸. 상대 배우들과 같이 설득하면 됩니다. 아, 너무 쉬워. 근데 이것만 자꾸 막 하다가 갑자기 촬영 현장에 가게 되는데 촬영 현장에 가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왜 당황스러워지냐면 여기서 메커니즘이 중요한 거예요.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무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모두를 설득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촬영 현장에 아, 이들 관객이구나. 이들 촬영 스텝이고 동신도금 감독님, 동신도금 기사님, 붐 오퍼레이터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관객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두를 설득하는 연기를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오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무대에서 엘립소이드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연기를 하나요? 아니요. 걔는 그 조명이잖아요. 네. 나 연기 도와주는. 네. 그 조명 감독님인 거예요. 조명기가 설치된 거고.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네. 그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 연기에서는 우린 누구만 설득하면 돼요? 카메라. 밖에 감독님. 맞아요. 정확하게는 카메라 너머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그 감독님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내 눈앞에 있는 그 파트너와 같이. 한 명만 설득하면 돼요. 왜 한 명만 설득하면 되는지. 카메라 연기의 기본 약속은 이 감독님 한 명을 설득하면 그걸 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될 사람들이 설득된다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영상을 감독의 예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대를 배우의 예술이라 그래요. 이런 이유에 있어서 이건데 어디서 주워 들었어 이제. 야, 무대는 배우 예술이야. 카메라는 감독 예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 예술을 해야 돼. 이런 이상한, 이게 진짜 찐 배우야라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영화 찍고 싶단 말이에요. 드라마 나오고 싶단 말이야, 사실. 근데 찐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 대학로에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대학 때랑 연기 똑같이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기력이 늘어야죠. 며칠 치고 나가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 예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 예술을 할 거였으면은 당신들은 연기를 하면 안 됐어요. 미술을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은 가치가 언젠간 뭔가 발굴돼서 빈센트 반 고흐가 되는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먹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연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직 내 연기를 몰라주는 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해 못하면은 대중예술이라고요. 상업예술이야, 우리가 하는 거는. 오늘 관객을 설득 못하면 내 연기가 잘못된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헷갈려 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연기 자체가 성립되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연기를 해야 돼요. 저는 누구만 설득하면 될까요? 카메라 밖에 감독님. 감독이 있나요? 이 컨텐츠에? 저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정답. 본인만 설득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를 통해서 이걸 비춰주는 거일 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랬다면 이런 세팅이 아니었겠죠. 감독이 더 가까이 올 거고요. 사이즈도 달라졌을 거고요.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네. 본인이 설득되는 과정을 그냥 다큐멘터리처럼 시켜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을 위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설득되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라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죠. 여기 좀 차단시켜버리고 둘밖에 없다고 쳐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보자고요. 내가 연기를 해야 되면 누구만 설득하면 된다고요? 저를 설득하시면 네. 본인이 연기하면 누구만 설득하면 돼요? 선생님을 설득하면. 그죠? 자, 이거를 압축시키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저를 설득. 맞아요. 네. 골방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다 본인인 거예요. 주체도 나고 객체도 나고 관객도 나예요. 근데 그거를 남 앞에서 할 때, 자, 이제 주체, 객체, 관객이 나였는데,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근데 골방에서 그렇게 연습하던 걸 가지고 나와서 안 나눠. 그냥 내가 혼자 또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는지. 그냥 내면 용기만 계속. 아, 맞아요. 알 수 없는 심오한.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 아직 나의 연기를 모르는구만. 10년 뒤에 보자. 뭐 이런 이상한 얘기예요. 10년 뒤에? 아직도 세상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설득 못하면은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기를 볼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독백 연기를 그냥 영상을 찍어서 어딘가에 올린다는 실제 연기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는 사실 연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전사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좋네, 나쁘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문가들을 위한 거예요. 이 배우가 연기를 대사를 할 줄 아는구나, 소화할 수 없는구나, 이거 보려고 하는 연기 영상일 뿐이에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어떤 곡 가이드를 가지고 품평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이드, 이게, 가이드의 감성이 없어. 아니야. 그 가수가 부른 게 아니에요, 아직. 가이드가 부른 거는 감성이 없을 수밖에, 이런 느낌으로 불러주십시오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유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그럼 돌아와 볼게요. 다시 두 명으로 갔어요. 자, 내가 연기를 해요. 자, 관객을 여기 설득해야 되죠. 그럼 상대 배우는 누굴까요? 저입니다. 면 유리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디션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디션장에 예를 들어서 탁 들어갔어. 이 두 분의 심사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메커니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연극 오디션이 똑같은 공간이야. 연극 오디션이면 막 무대를 생각해. 대극장에서 자 보십시오 하면 나가가 돼요. 근데 똑같은 공간이야. 또 카메라 연기니까 자 보십시오. 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둘이 설득해야 되는데 무슨 불특정 다수의 대극장에 있는 관객들을 설득하려고 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감독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를 상대 배우도 이분들한테 좀 상정을 해서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분들 봤어요. 봤는데 막 동공이 흔들려. 그러면은 보면 안 돼요. 이분들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구나. 옆에 분을 봤어요. 근데 옆에 분이 긍정적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김 선생님 있어요? 따님이신가? 아드님?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봐. 그러면은 집에 가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상정을 하는 거예요. 위치를. 여기에 상대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구체적인 것만 상정하면 돼요. 혹시 김 선생님 있어요? 잠깐만, 이게 따님이신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면. 아이 컨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요런 게 이제 잘된 케이스가 있어요. 오디션장에서 거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혹시 류준열 배우의 네, 들어봤습니다. 뭔데요? 그냥 갑자기 자기 이야기처럼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는 언어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말 아직 안 했는데 알잖아요. 거기가 훌륭했던 거는 이제 제시대사 끝났어. 감독님 혹시 뭐 자유연기도 하려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물어봤어요. 혹시 깔때기 아세요? 감독님이 얘기를 합니다. 깔때기요? 무슨 깔때기요? 보통 이제 차 퍼져서 주유소에 가게 되면은 이제 통에 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서 붓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때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깔때기 드려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깔때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깔때기가 필요한. 이게 이제 연기가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예시를 피해가면 돼요. 이거구나 라고 해서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데서 깔때기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아까 말한 트라이앵글, 주체, 객체,
성립을 시켜서 혹시 깔때기 있어요? 이게 맞는 거지. 그냥 내가 지금 뭐 인터뷰 이렇게 얘기 잘 하다가 이제 점프하려고 준비하는 거야. 도움 받게 하려고. 자, 하다가 김 선생님 있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착각하게 되면은 자꾸 특수 스킬을 쓰듯이 자꾸 그 짓을 하려고 해요. 원래 연기라는 거에 대한 성립 자체가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김 선생님 있어요? 아니요. 따님이신가? 이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감자? 감자. 감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연기의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다른 걸 나누다가 지금 생각해봐요. 들어갔는데 김 선생님이 왜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나왔지? 혹시 김 선생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기 성립의 시작이에요. 외적인 성립, 세 가지 트라이앵글, 그리고 내적인 성립, 자극, 충동, 반응, 감자 게임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를 합치하면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내가 연기를 해도 괜찮은 상태가 돼요. 막 갑자기 뭔가 떨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명확해. 이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평소 때 내 이야기 하면서 떠나요? 안 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떠냐면, 언제 공포를 느끼냐면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공포를 느껴요. 이해가 안 되면 공포를 느껴요. 그럼 불안해져요. 근데 왜 무대에 공포가 왜 생기냐면 내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근데 얘네들 묶어서 관객 하면 끝나요. 관객한테 하는 얘기구나 로만 이래서 충분히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범주가 넓어지겠죠. 예를 들어 50명 정도 관객이 있는 극장에서 100번 공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저 뒷 관객에 대한 것도 내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이제 제2의 천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해보자면은 이렇게 표현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 객석에 제2의 나를 둬가지고 이 모니터링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말이 그런 거지 진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있으면은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축구로 좀 비유할 수 있어요. 축구 선수를 막 가다가 그냥 냅다 뛰는 것 같은데 공 오면 바로 땅 하잖아요. 그런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각이냐, 우리 일반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뭔가 나를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딱 보면은 누가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봤어요? 아니에요.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인지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없어요. 둘만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로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둘만 있다면.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 카메라 있었지.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열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인지를 걸고 실제로 하는 말은 본인한테 하는 거지만 방금 톤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원활하게 쓸 뿐이에요. 당연히 공을 한 100번 차본 사람보다는 1000번 차본 사람이 잘 찰 확률이 높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고 정리하고 잘 정돈돼 있으면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긴장할 시간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시간, 내 지금 이거 보고 듣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카메라를 긴장하고 뭐 이거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요런 게 바로 메커니즘이다.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만 주체, 객체, 관객, 상대 배우, 나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서든 연기를 성립시킬 수 있어요. 외적으로. 근데 얘가 정리가 안 되니까 떨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는 대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대상이 뭐겠어요? 폭력 대상, 관객 대상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대상 누구지 뭐지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카메라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1000만 관객을 설득하기 위한 이상한 연기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연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감독님이랑 이야기했던 거 바탕으로 열심히 설득을 했더니 그게 천만 관객이 되는 거지. 이후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비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좋은 연기라는 거는 배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객의 역할이에요. 관객이 본인이 봤을 때 좋은 연기라고 하면 그게 좋은 연기인 거예요. 그러면 연기를 하는 배우가, 실현자가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내 역할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연기 성립시키는 거 해줘야 되고요. 의도대로 전달되는 걸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밖에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감독,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디벨롭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가 배우의 본론적인 역할이에요. 이게 맛있네, 맛없네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놓고 내가 연기를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 욕하고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맛있어 하면은 감사합니다. 맛없어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죠. 해서 끝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딥하게 빠지면은 막 연기하기 힘들다고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상처는 받죠, 당연히.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좋은 연기는. 연기는 우리 역할인데 그 연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분점은 없다는. 구분점 그 어떤 아까 연기 그 메커니즘에 따라가면은 네. 결국 매체나 무대나 다 당연하죠. 본질 똑같으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메커니즘에 대해서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연기는 연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의 어떤 상황들 뭐 다 있어요. 너무 근데 다 알겠는데 무대에서 암전 때 야광 테이프 붙여놓으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물로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인간이 들어가는 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냥 제가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한테 중요한 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흔히들 주어진 상황을 자꾸 극속 상황만이라고 이상하게 가르쳐요. 사실 배우가 연기해야 될 상황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타니슬랍스키 배우 수업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스타니슬랍스키를 이제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이 자꾸 극속 상황.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뭔 착각에 빠지냐면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 극속 상황을 너무 못 믿어 하니까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얘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1차적 주어진 상황. 내가 연기를 해야 될 상황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편하게 이야기 주고받고가 되고 그리고 거기 기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김 선생님 있어요? 가 너무 쉬워지는데 내가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죽을 거고 그냥 연기 망하겠다는 거예요. 내 연기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연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상이에요, 감상. 모든 예술 작품들의 어떤 권리예요. 근데 이게 평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저거는 뭔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평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상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